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외인이 조금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면서 코스피 부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계속 부합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고점이라서 계속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꼬리를 달면서 꾸역꾸역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듯 하는 그런 움직임이네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힘을 많이 실리다가 이제는 코스닥으로 다시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매수세로 전환을 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외국인이 하루씩 하루씩 팔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빈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런 기술주들도 최근에 이제 힘을 좀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꾸준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0포인트 진짜 멀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지수가 괜찮네요. 계속 연말까지 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500원 올랐고요. 다행입니다. 참 어제 하락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듯 하다가 오늘 이제 좋은 기사가 뜨면서 수급이 쏠렸습니다. 마치 그 기사를 기다렸던 듯이 오늘 오전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크게 오르지 못하다가 그 기사가 뜨고 나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차트 보기 전에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두산중공업 전북과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 협력한다고 합니다. 이 해상풍력 이게 핵심입니다. 두산중공업의 핵심. 풍력 발전 중에 해상풍력이 주력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에 조금 불안한 점이 이제 채무도 많이 상환을 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1조 2천억을 채무 상환에 쓰였고요. 나머지 이제 채무도 좀 있긴 해서 재무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신용등급 BBB를 받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모습 중에는 신규 개발 사업들이 가스터빈, 그리고 풍력 발전, 그 다음에 수소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있는데 SMR도 있고요. 솔직히 가시화된 그런 분야가 없어서 전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 채무 상환도 1, 2년 동안 유효 기간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좀 10년 등급도 낮게 줬습니다. 근데 오늘 해상풍력 발전이 기사가 나오면서요. 전라북도 그리고 서남권에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다시 좀 불을 붙인 것 같고요. 이 규모가 꽤 큽니다. 전라북도에 2.4GW 규모로 건설되고요. 총 사업비가 1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8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이 14조 원을 두산중공업이 전부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누가 입찰할지, 누가 어떤 것을 건설을 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정해진 게 없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이 14조 원 중에는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지 않을까. 이 회사 규모를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 납품 이력도 있기 때문에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0기를 공급한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무난하게 이 해상 풍력 발전도 네, 수주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14조 원이면 2028년까지니까 거의 7년, 연 2조 정도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기사가 떠서 네, 증시가 좀 힘을 받았네요. 다행입니다. 두산중공업 그대로 계속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은 아니었지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락분은 메웠습니다. 일별로 보시면 어제 450원 하락분을 500원으로 메웠고요. 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제보다 거래량도 더 터졌고, 그리고 거래원 이 UBS와 메릴린치가 매수를 하면서 네,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공매도 계속 치다가 오늘 이제 좋은 기사가 뜨니까 상환을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매집을 한 건 아니고, 네, 2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45만 주 때리고 28만 주 정도 네, 사줬으니까 다행입니다. 내일 이제 기간도 네, 서서히 매도 물량이 멎는 것 같고요. 투신, 연기금, 그리고 보험도 모두 매수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드디어 매수로 바뀌었고요. 내일부터 다시 들어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네,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내일 조금 상승을 더 해서 주봉 이 안쪽으로 네, 14,700원 안쪽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자꾸 마무리를 하는데 좀 기대가 되네요. 12월 24일 신주 상장이긴 한데 이미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제가 어제 이 20주선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딱 20주선까지 찍고 네,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다면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흐름으로 갈 것 같고 두산중공업 화이팅입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 딱 때마침 떠가지고 시간 외에 상승도 하였고요. 네, 오랫동안 네, 내려왔던 그 금액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오르진 못한 것 같지만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그 신호가 보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이제 공매도 좀 볼까요? 공매도 보면 256만 주로 어제보다 또 2만 주 정도 늘었고요. 계속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차 잔고도 많이 늘었죠. 대차 잔고도 제가 좀 봤더니 네, 어제 상당히 다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꾸준히 많이 늘었는데요. 어, 어제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이 대차 잔고를 이렇게 늘려서 아무리 그래도 차익 공매도를 하려면 좀 불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아무리 시장 조성자라고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대차 잔고를 빌려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두산중공업 공매도 대차잔고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대차잔고 급증 이력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급증 이력을 보니까 어, 작년 이맘때 딱 비슷한 시기에 이 급증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12월 12일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네, 1700만 주에서 2800만 주 거의 네, 1000만 주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3일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 다 공매도로 쓰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을까요? 그래서 공매도를 좀 보시면 공매도 잔고 12월 요때가 어디죠? 16일이죠. 16일 날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뭐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네, 이후에도 뭐 100만 주 정도 증가를 하는데 그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대차 잔고가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차 잔고 제가 좀 기사를 좀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글자가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대차 잔고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상한이 매년 12월에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대차한 것도 이제 12월이 되면 대부분 이제 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차도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차를 대신한다고 할까요? 새로운 대차로 대신하는 그 대차를 갚아버리고 새로운 대차로 빌려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2월 중순에 네, 대차 상환이나 뭐 이런 공매도 움직임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로 인해서 많이 내렸던 주식들이 12월 말이 되면 좀 상승이 한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12월에 지금 이제 대차장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대차장고 급증 이력이 올해도 똑같이 12월 10일, 지금 딱 17일이죠. 어제까지 16일 딱 비슷한 시기에 늘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늘은 거는 한 2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때문에 늘어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심각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몇만 주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늘어났던 그런 이력을 볼까요? 2020년 3월, 올해입니다. 올해 3월 9일부터 13일에 대차장고 이력을 보시면 3월 9일에 2200만 주에서 3월 13일에 3000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800만 주가 거의 5일 동안 800만 주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얘는 진짜 공매도입니다. 왜냐? 코로나 폭락이 언제 나왔느냐? 이때 나왔습니다. 3월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3월 초에 엄청나게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 같이 폭락할 때, 이렇게 폭락 구간이 나왔고요. 두산중공업도 그 폭락을 피하지 못하고 공매도를 진짜 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 3월 9일에서 13일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공매도가 계속 올라와 있고, 그래서 추가로 공매도를 더 치거나 뭐 공매도를 이미 쳤기 때문에 늘어난 대차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를 치면서 대차가 늘어나는 것은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고요. 어제 그 하락에 의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난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월 12일에 뭐 그렇게 많이 늘었을 때 주가를 보셔도요, 크게 상승했다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폭이 있는데,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가 변동이 컸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었고, 코로나에 의해서 장이 폭락할 때 내렸던 그 구간이 좀 증가를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두산중공업은 오늘 다시 상승을 줬고, 대차장고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를 좀 더 볼까요? 아까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또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2년에 요 8메가와트급 2022년에 개발 완료한다고 했는데, 2022년이면 내후년이죠. 근데 아까 기사를 보시면 3메가와트급을 20개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8메가와트급이면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해상풍력이고요. 이런 큰 해상풍력을 설치를 할 수 있다면 두산중공업이 단연 그 14조 원에 대한 소주 물량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계속 신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화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 파도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오늘 슈팅을 한번 준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1선 하락분이 좀 멎어서 이번 달에 어떻게 마무리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좀 더 횡보를 하다가 24일에 뭐 또 반등을 줄지 아니면 내려갈지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길게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전에 좀 익절을 할지 말지는 좀 더 주가를 지켜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증시도 좀 봐야 되고, 두산중공업은 좋은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하루 일희 하지 마시고요. 가치를 보셨으면 그 가치대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더라도 파도만 잘 타면 네,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